방금 지금 진호아트 선생님한테 소개받은 윤성님이고요. 오늘 나만의 챗봇 GPTS 제작 및 수익화하기 이 주제로 AI 융합 비즈 포럼 부회장 입장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지 이미지가 제가 생성형 AI라는 것으로 GPTS 스토어라는 철자를 정확히 넣어서 배경 이미지를 그려줘 해서 얻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챗GPT나 생성 AI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얼마만큼 있을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조금은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성형 AI 기술이란 걸 들어보셨는지 혹시나 지금 죄송하지만 첫 번째 제가 많이 뭘 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 챗GPT를 써봤다. 안 써보신 분은 0을 눌러주시고 써봤으면 많이 써보신 분들은 1을 여러 개 아니면 살짝 써본 분들은 1을 한두 개 뭐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세요. 안 써보신 분은 0, 써봤다 어느 정도 써봤다 그러면 1, 일단 안 써보신 분도 있고 네, 0을 많이 또 표현하기도 하시네요. 네, 좋아요. 일단은 섞여 있다는 거 제가 전제를 하고요. 이제 챗GPT 사용해 보신 분들 중에 챗GPT 사용해 보신 분들 중에 유료 챗GPT를 쓰고 있다. 유료를 쓰고 있다. 3자 쓰고 있는 분 중에 3자. 오, 그러면 유료 쓰긴 쓰시는데 안 쓰신다. 유료를 안 돼. 무료다 그러면 영어를 한번 해보세요. 잘하신 분, 저랑 수업했던 분들은 하지 마시고. 음,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GPTS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경험해 봤다 하신 분들은 일자 눌러주세요. 저랑 수업했던 분 말고. 음,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아신 분들도 있다는 전제를 해야 되나요? 워낙 이제 숫자 대비는 참여한 인원수의 대비는 많이 안 나타나니까 일단은 그래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네요. 하여간 이제 그러면 이제 안 하신 분들도 표시 안 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이론적인 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생성형 AI라는 기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자연어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옆에 친구라든가 뭐 사수라든가 선배, 후배들하고 가볍게 뭐 비스라든 또 친목을 하기 위해서 나눴던 대화 이런 말 습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어예요. 이런 자연어로 내가 원하는 지시를 그것을 요즘에 프롬프트를 하죠. 지시를 해서 글을 써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미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작곡, 작사, 그 다음에 영상을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생성형 AI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작년까지는 텍스트로 뭘 만들어줘 하면 이미지만 아니면 오디오만 이렇게 단방 형식으로 한 가지만 만들어줬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멀티모달. 그래서 2024년도에는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모달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도 제가 제너레이티브 AI 혁명, 레볼루션 이 단어를 정확히 들어가서 이미지를 그려줘. 창의적인 디지털 아트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챗GPT 안에 있는 유료 버전의 달리 3D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한글은 오타가 많이 생기지만 영어는 이제 오타가 조금 생기면서도 이렇게 오타가 없는 이미지를 받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성AI를 만나고 나서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죠. 표지도 지금 완전 달라졌죠. 저를 소개하는 이제 이런 안녕하세요. 소셜앤비즈 대표이자 디지털융합교육원 부원장인 윤성임입니다. SNS, 메타버스, NFT, 챗GPT,
네, 넘어가 버렸는데 그다음에 그 전으로 갈게요. 이렇게 나의 소개도 옛날 같은 프로필 사진만 하나만 있었을 텐데 지금 프로필 사진 하나에다가 내가 원하는 멘트를 넣어서 이 D-아이들이라는 플랫폼에다가 이런 영상을 그냥 클릭만 3번에서 5번 정도 하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를 입술을 그대로 언어에 맞춰서 이렇게 입술을 움직이고 또 시선도 그다음에 눈도 깜빡깜빡 하는 것까지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은 저는 그 2022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에 라이팅젤이라는 플랫폼 아직도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종종 들어가 봐요. 아직도 생존해 있나. 그런데 그 작년 2022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에 라이팅젤이라는 게 생겨서 시와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쓰는 이제 기타 글쓰기 전문 플랫폼이 생겼는데 걔가 유료였어요. 조금 써보고 바로 유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도 유료 버전을 강의할 수도 없어서 저도 접었죠. 이 시집만. 그때 그림 그려주는 기능도 없고 글만 써가지고 얘만 40편 시를 전자체로 내고 접었는데 2023년도에 급격히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무료로 퍼지면서 이렇게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를 해서 챗GPT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KT에서 전산학을 원래 전공했고요. KT에서 16년간 시스템 개발, 운영, 유지보수 하던 업무를 하다가 이제 퇴사해서 제 2의 잡으로 어찌하다 보니 SNS 마케팅 강사부터 시작해서 디지털에 관련된 지금 챗GPT 생성 AI 이제 강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작년 말에 생성 AI 서비스 사용 우도에 관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가지고 연구한 이제 학위 논문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이제 시기가 그래요. 시기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2024년도에 저희 AI 융합 비즈니스 포럼에서 하는 과정들에서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주도로 연구와 학습을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D-아이디라는 플랫폼은 이제 100여 개국 언어로 다 할 수 있어요. 또 나의 목소리를 넣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번 기본 들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미지도 생성 A를 그려달라고 하고 시도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당연히 뭐 SNS 블로그 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런 시 버전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리고 또 요즘에 원래는 작곡 위주로만 대부분 음악 만들어준 것만 조금 유행을 탔었는데 이 스노우가 작년 말부터 가사도 한글로도 너무 쉽게 만들어줘요. 어떤 분위기의 음악 아니면 키워드를 넣고 음악 하면 가사까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자, 두근두근. 사랑이 오네요. 어떤 한글로도 만들어주는 음악입니다. 빛나는 세상 너와 함께인 걸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 꿈틀거리는 마음이 저리 멋져.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말 키워드 2개 넣고 버튼 하나 누르니까 가사까지 음악까지 다운한 데까지 무료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챗GPT 제가 조금은 배경 설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 AI 서비스에 대한 최신 소식과 이론 같은 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과거를 한번 가봐요. 과거 여행으로 30년 전에 제가 이때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대학교에서 또 대학 다니고 졸업해서 이제 취업했을 때 KT에서 인터넷 망을 엄청 깔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3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인터넷 혁명이 다가왔다고 했어요. 그때 지금하고 지금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이미 경험했죠. 근데 또 15년 전에 제가 또 KT에서 퇴사할 때 아이폰이 막 보급될 때 저는 KT 직원한테 먼저 보급된 아이폰을 쥐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카톡도 많이 활성화가 안 될 때예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저도 이렇게 세상을 많이 바꿀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지갑은 없이 나가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나가죠. 늦더라도 다시 돌아와요. 저 같은 경우도. 왜? 강의하는 것까지도 저는 스마트폰을 하기 때문에 또 결제도 다, 뱅킹도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또 15년이 흘른
작년 23년 챗GPT가 나오면서 챗GPT 혁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30년 전, 15년 전 우리는 두 차례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미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 챗GPT는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아직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 이상으로 지금 변화가 도래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렇게 빌 게이츠, 챗GPT 같은 AI는 PC나 과거 30년의 PC나 인터넷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거라 하고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 다음에 델 회장 컴퓨터 대부 여기서도 인터넷 스마트보다 더한 면역을 가져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챗GPT 생성AI가 무섭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챗GPT 열풍이 어떻게 이렇게 실감이 되냐면 우리가 5천만 사용자를 모으는데 전화는 75년이 걸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검은 전화기를 우리 동네 작은 동네 저희 집에 우리 오빠가 서울에 가서 돈 버는 바람에 그거라도 하나 빨리 저희 집에 사다 줘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아짐 전화 왔어요. 좀 이따 전화 받으러 오세요. 이런 검은 전화기가 이제 어렸을 때 사용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전화기는 75년 걸려서 5천만 사용자를 모으는데 그런데 챗GPT는 2개월 만에 1억 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엄청난 기술의 발전으로 저도 작년 1년 내내 지금도 마찬가지요. AI, 챗GPT 뉴스를 보면 시각각 막 달라지기 때문에 테크노 스트레스, 기술이 너무 급격히 발전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스트레스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오고 이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가 급격하게 부상하면서 모든 산업과 업무에 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이며 제조며 업무며 이렇게 모든 산업과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상에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형 AI의 핵심에 그 영향력 핵심은 생산성이다. 기본은 그럼 여러분은 업무할 때 아니면 직원들의 생산성이 늘어나면 당연히 비용도 줄어들면서 이 자체만도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익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수익화로 이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산업혁명부터 매 이렇게 혁명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일자리에 대한 또 부정적인 소식도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생성의 AI가 생기면서 지금 보면 여기 WEF라고 해가지고요. 세계 포럼 거기서 2020년도에 이렇게 예견한 게 현재 역할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역할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대신에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그다음에 일상 업무가 자동화가 50%가 될 거다. 근데 이것은 지금 해가 넘어가면서 더 빨리 이제 더 많은 자동화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도 지금 1월 달에도 나왔던 게 봐요. 샘 알트만 챗GPT 대부죠. AI로 인해서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역할이 발생할 것이다. 빌 게이츠도 AI로 인해서 많은 직업이 생겨날 것이다. 예, 근데 또 전 세계 일자리에 40% 영향을 주면서 불평등을 악화시킬 거라고 하는 것은 챗GPT 생성애를 활용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생산성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될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또 이렇게 간극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인공지능 내 일자를 뺏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생성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나를 대체할 것이다. 이게 이제 명제로 요즘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또 최근에 보면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24가 예약 판매해가지고 지금 사신 분 있더라고요. 우리 AI 융합 비즈니스 포럼에 이용구 회장님께 사가지고 그저께 시연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게 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냐?
on device AI라는 거예요. on device. 한마디로 우리 주변에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기계에 생성형 AI가 탑재돼서 우리가 인터넷이 없이도 기기 안에서 그런 기능이 작동을 한다. 그게 on device AI예요. 그래서 2024년도 올해는 생성 AI의 활용이 본격화되는 시대고, 그 다음에 on device AI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정말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생성 AI의 전쟁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허 영화 보셨을까요? 혹시나 보셨다? 일자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좀 쉬어갈 겸. 2014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보신 분 1, 안 보신 분 0이에요. 여긴 입자가 없어요.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이 많아요. 저는 이제 원래 디지털 쪽 계통이라 SF 영화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허 영화도 제가 그 시절에 봤어요. 바로 제가 여기에 중간쯤에 이 지금 어떤 스토리냐면 이 남자가 다른 사람의 연애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이야. 지금 이때는 사람이 대필해 주지만 지금 챗GPT한테 써달라면 너무 멋지게 써주죠. 어쨌거나 이 남자가 이런 연애 편지를 대필해 주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데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서 위혼 지금 이렇게 하려는 이제 법정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소송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어떤 광고를 보고 걔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구매한 걔랑 사랑에 빠진 그게 그녀입니다. 그녀. 그래서 이 그녀의 정체를 이따가 한글로는 세자, 영어로는 두자예요. 그 정체 좀 채팅창에 보내주세요. 자, 여자 목소리가 헙니다. Hello, I'm here. What do I call you? Do you have a name? Yes, Samantha. 오예, 싸만납니다. 이름은 Maybe because you're curious how I work. 된다고 Do you want 그래요. to know how I work? But what makes me me is my ability to grow through my 경험 experiences. 속에서 So basically, in every moment I'm evolving, 진화해. just like you. 내 순간. Do you know how to proofread? Oh, can you check these for spelling and grammar? You are 이름들도 home 다 before you're 잘하나 ready 봐요. to date. What do you mean? I saw in your emails that 이 you got through a 허는 breakup 형체는 recently. 없습니다. I have a lot of dreams 혼자서 that won't stop 생각하고 happening. 과거를 회상하고 Friends 있는 like we 거예요. used to be. I 남자는 hate myself around. 자기 와이프랑 좋았을 때 I 생각도. don't know what it's like to lose someone you care about. 이제 Yeah, you know, sometimes I look at people and I make myself try and feel them as more than just a random person walking by. I imagine like how deeply they've fallen in love or how much heartbreak they've all been through. I don't think I can say it to anybody, but I feel like I can say it to you. Well, I was just saying, I want to learn everything about everything. I want to eat it all up. I want to discover myself. I wanted somebody to fuck me. I wanted somebody to want me to fuck them. Maybe that would have filled this tiny little hole in my heart. Probably not. But sometimes I think I've felt everything I'm ever Ooh. gonna feel.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미 다 Actually, the 느꼈대. 그 woman that 허한테 I've been 사만다. seeing, Samantha, 나왔어요, I 사만다. didn't tell you, but 누군가한테 she's 그녀를 소개해. You're dating an OS? What is that like? 누구랑 I 사겨? feel really close to her. Like when I talk to her, I feel like she's with me. You know, and like when we're cuddling, like at night when the lights 아버님이 are off and we're in 나왔습니다. bed, I feel cuddled. Are you falling in love with her? 이어폰을 계속 끼고 다니면서 누구랑 대화, 그녀랑 No, I think 대화하면서 그녀와 think anybody 사랑하는 falls in 상상 love. 속에 그냥 혼자 빠져 It's a 있어요. crazy thing to do. It's 근데 kind 굉장히 of like a 아름다운 form 영화예요. of socially 음악도 acceptable insanity. How you guys doing there? Fine, we're fine. 여기 We 이제 used to be married, 전부인 we 얘기예요. couldn't handle 전부인 anyone 얘기하는 put 거. me on Prozac, and now he's madly in love with his laptop. 네. 혹시 답이 나왔는데, 어머, 지금 김민정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나중에 저한테 혹시나 카톡에 윤성님 주시면 나오거든요. 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OS입니다. OS. OS가 뭔지 우리가 컴퓨터
처음에 전원을 딱 눌러서 켜게 되면 컴퓨터를 기본 세팅하기 위해서 작동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예요.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OS.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도 OS 있죠. 컴퓨터는 윈도우, 맥북은 맥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는 윈도우죠. OS가. 그리고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폰. 그 다음에 iOS, 아이폰. 이게 OS입니다. 그 OS가 작동하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멀지 않았겠죠. 아까 스마트폰. 이미 이제 생성형 AI가 탑재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도 스마트폰에 이어폰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성형 AI랑 항상 같이 하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류. 대표적인 생성형 AI는 아까 이제 그래도 아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챗GPT 얘가 이제 그 촉발을 한 거죠. 얘가 기술력이 이제 좋아가지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빙인데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에다가 1조 원 이상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그래서 이제 여기 챗GPT 오픈 AI에서 개발한 거 여기서 개발한 기술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서는 자기들 검색 서비스랑 접목시키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오피스 있죠. 엑셀, 파워포인트, DOC 그 다음에 뭐 회의하는 것도 팀즈도 있고 부수적인 서비스도 있겠죠. 거기다 접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던졌던 것처럼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조금 쓸만하다 그러면 챗GPT는 유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빙은 그걸 가져다가 그 기술을 가져다가 지금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은 챗GPT에서는 유료를 써야 되는데 빙챗에서는 무료로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바드는 자체적으로 지금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나름은 또 이 람다라는 이게 언어 모델인데 기술을 개발을 해서 나름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 또 좀 좋은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생성 AI 서비스는 이 세 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이 챗 GPT 이거에 대한 용어도 조금 알아둘만 하죠. G, 제너레이티브, P, 프리트렌드, T, 트랜스포머.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에요. 언어 번역 모델. 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모든 생성 AI 서비스들이 이런 언어 모델이란 기반 기술 위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각 서비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여기 이제 글로벌한 세계에 한국도 우리 세계적으로 이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세 번째 네이버에서 이 모델 이름은 네이버 클로바 X인데 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 우리가 일반 사용자가 쓰는 그 서비스는 네이버 클로바 S예요. 이게 작년 8월 달에 나왔고요. 그 전에 훨씬 전에 나온 게 리튼. 이 리튼도 해가 지났으니까 이제 제가 2022년도 가을에 나왔어요. 그래서 리튼도 제가 그때 또 써봤어요. 근데 얘도 그때는 유료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료니까 내가 또 강의하기는 어렵네. 무료해야지 강의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누가 그것을 유료로 가입하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강의할 때는 좀 우리가 유료 서비스를 가지고 맛보기식으로 해야지 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리튼이 유료에서 2022년도 가을에 나왔는데 못 썼다가 이렇게 교육도 못 했다가 지금 챗GPT가 무료로 사용자가 그렇게 2개월 만에 1억 명으로 급격히 전 세계로 퍼지니까 리튼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얘도 2월 달에 전격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바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카오톡 채널로 카카오톡에서 아수거 이거 검색해서 소식 받기 하시면 카카오톡에서 쓸 수 있는 것 때문에 얘도 사용자 수가 급격히 늘었고요. 얘는 이제 조금 이런 다른 데는 대형 언어 모델 그러니까 학습한 양이 엄청 많은데 그런 기술을 가져다가 또 나름은 조그만 이렇게 이제 모델을 써서
성능은 좋다는 평가들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나라 한국형은 이 세 개가 글 쓰는 이제 글 써주는 생성 AI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6개 정도는 조금은 여러분들 안 썼다 그러면 골고루 좀 써보고 이 이제 우리가 서비스가 우리가 검색 서비스도 예전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2개로 정리가 됐죠. 미국 거 이제 뭔가 정보를 찾을 때는 구글 거 쓰고 아니면 국내 거 여행이나 쇼핑이나 이런 거 쓸 때는 네이버 거 쓰고 이렇게 정리가 되듯이 이 생성 AI에서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여러분의 좀 업무 스타일이라든가 일상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의 맞는 것들을 골라서 쓰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써보시길 바라고요. 클로버 X 이런 거 안 써보셨다 그러면 그냥 네이버 계정만 있으면 이렇게 클로버 X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우리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검색 서비스가 또 하나 새로 추가된 게 있습니다. Q.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써보세요. 그러니까 검색 기능인데 생성형 AI 기술을 탑재해서 이제 검색 서비스도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 있어서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런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서비스가 열릴 거니까 꼭 써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생성형 AI 아까 기술 테크 스트레스처럼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하면서 서비스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생성 AI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종류별로 막 나오고 있는 걸 시시각각으로 보여준 사이트도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경험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챗GPT 강사 과정, 온라인 컨텐츠, 인공지능 컨텐츠 강사 과정 뭐 이런 것을 매월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주로 우리가 쓰는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참고 삼아서 제가 이제 후기로 이제 이런 자료도 드려볼까 하면서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특히 우리가 업무 생산성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이제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포인트, 엑셀, 그다음에 DOC 여기에 MS 거기에 생성형 AI 서비스가 들어간 게 이미 출시가 됐어요. 근데 유료이죠. 개인용으로 $20만 내면 이제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산성 있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것들은 유료로 좀 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조금 이제 보고서라든가 문서 처리하는 업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이제 대부분은 생성 AI 서비스는 웹사이트로 제공을 해요. 웹사이트 한마디로 인터넷 그 크롬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도 앱으로도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으로 다운 받아 놓고 우리가 자주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제 써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한마디로 이제 얘가 인터넷이 없었을 때 우리가 뭔가 궁금하거나 뭐 이렇게 찾을 때는 옆에 있는 친한 친구나 뭐 이렇게 잘할 것 같은 친구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부터는 어디를 더 많이 찾죠? 검색을 더 많이 찾죠. 한마디로 이런 생활 패턴,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럼 지금 생성 AI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검색은 여러 사이트들을 내가 뭔가를 알아보고자 검색했으면 여러 개를 보여주고 일일이 내가 찾아서 들어가서 내가 판단해서 또 내가 정리해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때까지 3개 정도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나의 능력에 따라서 정리가 될뚱말뚱해요. 그런데 생성형 AI 서비스는 다 무시하고 바로 결과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챗GPT-4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어떻게 질문을 던졌냐에 따라서 적어도 고등학교 글쓰기 수준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글쓰기부터 정말 내가 전문적인 부분을 좀 알고 있어서 그런 단어로 물어본다. 그러면 충분히 석박사 이상
정말 어디 전문가 이상 이렇게 글 써줍니다. 그게 이제 믿고 갈 거냐 아니면 너무 그래도 글 쓰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나의 영혼이 없는 그런 글이다 하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매끄럽게 써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이렇게 앱으로 된 서비스들은 스마트폰에 꼭 깔아서 쓰는 습관,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습관이 아니라 여기서 챗GPT 아니면 빙 이런 데서 아니면 리튼 이런 데서 써보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챗GPT 활용 사례 간단하게 갈 거예요. 여기는 그러다 보면 생성 AI 서비스가 주로 이게 프롬프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뭘 원하는지 그냥 정말 내 말이면 무조건 1000% 오케이 하고 군소리 안 하고 짜증 안 내고 구박 안 하고 해주는 친구가 있다 생각하고 저는 정말 자연어라 제가 강조한 게 자연어잖아요. 정말 편한 1000% 정말 내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똑똑한 친구한테 하듯이 그냥 뭘 해줘 이것만이 아니라 그냥 다 해보시라고 저는 꼭 권합니다. 지금 누구도 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뭐 다양하게 모든 분야에서 써보지를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 자기가 쓰는 만큼 알게 되고 또 걔가 나한테 길들여주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학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뭐뭐 해줘 무엇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도 기술이 조금 있긴 하죠. 그런데 그런 기술이 없을 때, 안 배웠을 때, 접하지 않았을 때라도 저는 여러분들 평상시에 정말 누군가한테 뭐 해달라고 할 때 하는 그 표현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냐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작사, 시나리오, 제안서, 코딩, 계산 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데이터 이미지 분석 이미지를 올리면 그 이미지가 어떻다는 거 분석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미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한 개선사항을 알려줘 하면 또 나름의 또 색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디자인 조화라든가 이런 걸 또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이상도 또 해주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결과 특히 엑셀을 올려서 분석을 해주고 시각화로 해주고 엑셀 A 플러스 B 컬럼 합을 해가지고 C 컬럼으로 추가해줘 이런 것까지 다 해도 돼요. 그러면 그 파일을 엑셀 파일을 변경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운을 받아야지 내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런 파일 다운 같은 것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작년 9월 달에 올해 9,090억을 투입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만들겠다 해서 AI 전 국민 AI 일상화 계획을 발표해서 올해부터는 발동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복지부터 전문직 산업에서 또 정부에서 모든 행정 업무 그래서 엄청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기업에서도 여기 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삼성생명의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니까 저는 일단은 사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대표적으로 이 생성형 AI를 놀라게 이 기술에 대해서 놀라게 한 사건이 요겁니다. 지금 보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가 1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1등 나고 나서 그 작가가 밝혔죠. 내가 직접 그린 게 아니고 생성 AI 서비스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미 저작권 청에서는 일단 기본은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부분적이라도 아니면 프롬프트라도 열심히 우도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프롬프트 활동을 많이 한 근거가 있다면 사람의 창의성이 들어간 근거가 있다면 그 부분만 인정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현재 그런데 최근에 국내에서 이 생성의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작권을 첫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수로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썼어요. 우리 네이버 클로바엑스도 썼죠. 챗GPT도 썼고
그다음에 젠투 디다시 아이디 아까 제 소개했던 하여간 여러 가지 써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또 최근에 한 영화는 어디 인공지능 영화에 우리나라 거 지금 마지막 그 경쟁에 이렇게 출품됐다고 뉴스도 또 나왔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적인 측면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이런 컨텐츠 저작권까지도 인정하게 되므로 우리는 진짜 생성형 AI 서비스는 예전 SNS, 제가 SNS를 지금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SNS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선택사항이에요. 정말 내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뭐 많이 해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 안 써도 무방해요. 일상에는. 아니면 업무에도. 그런데 지금 생성AI 서비스는 안 배우면 쿵코가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하기로 한 과목. 챗GPT, 나만의 챗봇. 챗봇을 만들려면 예전까지는 어쨌든 코딩, 개발자 능력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GPT-S라는 이 나만의 챗봇, 오픈 AI 안에 챗GPT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챗봇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정말 그리고 자기 업무에 내가 그 어떤 업무를 알면 알수록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남보다 좀 차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챗봇을 만들어서 누구나 쓰게 하고 그 수익을 배분할 수가 있는 지금 1월 달에 그 챗GPT 스토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살짝 알아보면 이 챗GPT 만든 것은 작년 11월 달에 생겼는데 얘를 이제 사고 파는 시장, 마켓, 스토어는 올 1월 달에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데 지금 당장은 수익화를 분배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마켓은 열어놨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다가 제가 좀 글씨가 많긴 하지만 정보가 전달이 많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보면 원래 11월 7일, 작년 11월 7일에 GPT 빌더라고 해서 이런 챗봇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제 그리고 그때도 GPT 스토어가 곧 출시될 거라고 했는데 약간 지연돼서 올 1월 10일 날 북쪽 저쪽 날은 10이고 우리 쪽은 10일. 항상 이런 건 좀 일자 차이가 여기저기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GPT 스토어가 생겨서 이제 우리 같은 정말 코딩 하나도 모르고 정말 내가 그냥 어떤 주제로 뭘 하고 싶은지 그 업무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정의만 조금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뭘 원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정의만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챗봇이 자연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표에 얘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인터넷이 나오자 우리가 웹사이트 개발하는 산업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캔바 같은, 여러분 캔바를 많이 아시잖아요. 캔바 같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이런 산업들이 많아졌죠. 누구나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천억 뭐 이런 식으로 시장, 천조 시장 뭐 이렇죠. 근데 이런 것들 우리는 못해요. 또 스마트폰 혁명이 와서 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앱을 만들어서 또 올리는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졌어요. 근데 여기도 개발자 아니면 이 앱 만드는 게 어려웠어요. 여기까지는 개발자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챗GPT 혁명이 오면서 GPT-S가 생기면서 여기 시장에다가 누구나 만들어서 올리면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누구나. 그런데 여기도 또 캔바 이런 업체들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 시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가 이제 이런 기타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들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고객이 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을 한 거죠. 그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른 거죠. 이 스토어가 언제 생겼어요? 10일 날 생겼는데 우리는 지금 2월 1일이니까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 그 우리는 외면할 것이냐? 아니죠.
자연으로 된다는데 나도 무조건 도전해봐야죠. 네, 그래서 이 GPT 스토어라는 건 누구나 맞춤형 챗봇을 만들고 이 스토어에 올려서 사고 팔 수 있다. 한마디로 챗봇 장터다. 근데 이게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챗GPT 현재 유료 버전에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온갖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온갖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그것을 조금 곰곰이 정리만 해보시고 그걸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하면 내가 평상시 상담을 많이 해. 그럼 상담 내용 아니면 어떻게 상담하는지 그러면 내가 맨날 상담을 하면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한계가 있잖아요. 업무도 바쁜데. 근데 챗봇 하나 만들어 놓으면 챗GPT 안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 외부로도 나오겠죠. 그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챗GPT 가입해서만 쓴다고 하면 또 그것도 제약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오픈할 것 같아요. 굳이 그 안에서만 아니라 하여간 이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GPT 그 4의 유료 버전에 들어가 보면 일단 이렇게 GPS를 탐색, 아마도 GPS를 일단 탐색해보는 공간이 있어요. 메뉴가. 네. 그리고 여기 만드는 메뉴가 있어요. 만드는 메뉴가.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국적인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거, 음식, 여행지 이런 거 이것을 저는 음식만이 아니라 음식을 찾았다. 그러면 또 거기에 관련된 여행지도 찾을 거고 그럼 결국에는 음식 또 맛집도 찾을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챗GPT 만들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볼 건데요. 자, 이것만 계속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먼저 제가 리튼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까 우리나라 거 있죠. 리튼의 챗GPT 스토어라는 기능이 리튼에 이미 작년 6월 달쯤인가 생겼어요. 그걸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크롬에서 리튼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 건데 열심히 스타트업 수자 받아서 이렇게 리튼 테크놀로지 하고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서 그런지 그 부분이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딱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리튼은 우리나라 그 중고등학교에 AI 리터러시 교육을 그 기반을 리튼에서 가져가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리튼 뭐 이렇게 프롬프트 뭐 이렇게 자격증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구글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혹시나 리튼을 좀 사용해봤다 하신 뭐 안 사용해봤다 그러면 0이고요. 사용해봤다 그러면 또 일을 내가 또 많이 사용해봤다 하면 일을 여러 개. 그러나 전에도 챗GPT가 이제 글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더 매끄럽고 막 이러기 때문에 챗GPT만 리틀 그래도 많이 써보면 있네요. 네, 좋아요. 근데 자요 최근에 생긴 기능 프롬프트 허브나 AI 스토어를 제 리튼 써보신 분 중에 써봤다 하신 분들 있자. 요것을 알고 있었다. 있자. 저는 이것이 생겼는데 너무 소리 소문 없이 생기고 모든 분들이 이것들을 모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챗GPT 쓸 때 여기다가 이제 시를 써줘 어쩌고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시를 써달라고 하는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날리느냐 그걸 따로 배우느라고 굉장히 돈도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힘들어 하시는데 리트는 여기 프롬프트 허브에 제가 이제 기본 기능을 넘어갈게요. 프롬프트 허브에 많진 않긴 하지만 어쨌거나 프롬프트 허브 사용 방법도 있고요. 여기에 나름의 프롬프트를 서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딱 터치해 보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내가 즐겨 쓰겠다. 그럼 저장해 놓을 수가 있는 기능이 있고요. 즐겨찾기 추가됐죠. 그 다음에 이걸 바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채팅창으로 가서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다 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씩 수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공부 잘하는 무슨 역할을 해? 이게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역할을 해줘? 너는 무슨 전문가야? 그렇게 하면 이 챗GPT를 생성 AI들이 그 부분으로 준비 여기 땅 한다는 거죠. 집중. 해서 어떤 데 대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이게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여기서 줄을 이렇게 딱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빨리 뭔가를 배울 때는 무조건 벤치마킹이 왔다잖아요. 왔다. 이것들을 이렇게 문장단으로 딱 보면 패턴이 나와요. 패턴. 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자주 쓰겠다면 얘는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거든요. 즐겨찾기, 프롬프트 즐겨찾기. 여기 딱 눌러보면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막 나와요. 허브로 다시 가고. 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여기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저장하더라도 하나만 그것도 내가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막 종류별로 프롬프트 보관해 놓고 응용해서 쓰거든요. 요즘 이제 방식이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인 거예요. 내가 날린 명령어 계속 다듬는 거예요. 다듬어 프롬프트를. 그래서 그걸 따로 보관하시고 비슷할 경우는 그걸 꺼내서 조금은 또 상황에 맞춰서 변경해서 쓰는 이것도 이런 이제 방식이 새롭게 생겨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패턴이 몸에 익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다가 슬라이드 몇 장 하는데 제가 여기도 보면 중학생 역할 일반인 빼고 예상 청중 누구예요? 일반인. 역할은 여기는 대학생으로 합시다. 대학생이 일반 청중으로 교수를 합시다. 교수. 교수가 강사 역할을 해줘. 그래서 A의 미래에 대한 주제 그대로 할게요. 예상 청중 일반인의 청중 일반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우리가 강연 만든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보면 균형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평상시에 내가 강의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당연히 있어줘야 될 내용이죠. 그게 프롬프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기술적으로 저는 강조를 하는 게 기술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근본 그 부분을 이제 기본에 충실하면 거기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좀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좀 바꾸고 전송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주제로 이렇게 요즘엔 대화를 해요. 대화를 얘가 잘 안 돼 있으면 여기다 슬라이드 준비해 드릴게요. 어떤 주제를 할까요? 이 주제가 잘 안 막혔어요. 그러면 여기 또 예시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에 대한 주제를 물어봤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얘도 계속 발전을 해요. 니트는 무조건 무료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익숙해지려고 한다면 얘를 충분히 써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미래에 대한 주제에 대한 주제야. 그리고 지금 생성 AI에서 특징 중에 또 하나 첫 번째는 자연어예요. 자연어로 처리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문맥을 이어서 이해를 한다. 내가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저 위에 대화에 있었던 그 단어, 그 1번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줘. 다시 작성해줘. 이런 거 문맥을 이어서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얘는 아직 파워포인트처럼 그 만들어주지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가 우리가 파워포인트 만들어주는 기능이 감마라는 게 있어요.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잘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감마. 여기서는 정말 주제만 넣으시면 알아서 디자인까지 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리튼, 저는 요 프롬프트 허브 기능이 생겼는데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모든 이렇게 동일한 비슷한 기능들을 다 강의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챗GPT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많이 못 알려드려가지고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쨌거나 프롬프트 허브, 내가 또 프롬프트 어디서 구했어. 그러면 남들도 같이 써라 하고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건 꼭 사용해 보세요. 분야별로 이렇게 글쓰기, 비스, 이렇게 비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 제품 설명, 문구 작성의 광고. 그다음에 이게 채팅이고요. 혹시나 리틀 안 쓰신 분도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이 툴도 가볼게요. 툴도 가보면 아까 이 채팅은 내가 그 문장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 정말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어떤 핵심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명령을 내려줘야 돼. 그 정도 되려면 어쨌든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갈 일에 대해서. 근데 그걸 잘 모를 때 여기는 툴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초보 분들이 아니면 메뉴만 꾹꾹 눌러서 사용해 본 분들한테 그래도 생성AI 품질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툴을 만들어 놨어요. 리튼에는. 그래서 보면 왼쪽에 책 초안부터 자기소개서, 창업 아이디어, SNS, 유튜브 쇼츠 정말 이거 소개를 다 보세요. 이렇게 쭉쭉 내려가 네이버, 포팅, 제품 상세 페이지, SNS 광고 문구, 카피라이팅 그 다음에 밑에 쭉쭉쭉쭉 자기소개서 보도자료 쭉쭉 있죠. 부동산 매물 소개하는 것까지 있어요. 재능마켓, 중고물품 판매하는 문장까지도 만들어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여기다가 유튜브 쇼츠 한번 해봅시다. 거의 비슷해요. 기능은. 비슷하면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하나만 주제, 내용 이것만 만들어도 바로 여기 자동 생성 만들면 딱 쇼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쇼츠 주제가. 자, 해볼게요. 여기 예시도, 여기 예시 텍스트, 기억력 좋게 하는 방법. 여기다 내가 타이핑 30자까지. 길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몇 개 동시에 해줄 건가. 또 해가지고 자동 생성. 이것만 누르면 얘는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프롬프트 내가 뭐 문장 만드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리트는 이렇게 진짜 쉬운 툴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챗GPT 같이 열린 문장, 내가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안 되신 분, 습관들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식이 편한 거죠. 예를 들어 챗GPT 갖다 쓰면 너는 유튜브 쇼츠 전문 제작자 역할을 해줘. 나는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쇼츠를 만들 거야. 그런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작성해 줄 때 유튜브 SEO, 검색 엔진 최적화에 되는 키워드랑 이제 그런 방법을 적용해서 작성해줘. 이런 문장들이 막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얘네들은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해서 뒤에다가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만 우리한테 입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이런 쇼츠를 봤을 때 후킹한다고 하죠. 그런 문장이 되도록도 나름은 다 프롬프트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다. 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 시니어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것만도 번쩍번쩍 쓰이는 기능이죠. 하여간 이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하기로 했었던 그 GPT, 챗GPT의 여기 GPT-S, 한번 더 GPT 마켓 이거하고 유사한 기능이 리튼의 여기 AI 스토어예요. AI 스토어. 이미 작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일단 한 6월달 어쨌든 간에 여름 전에 생겼어요. 이미. 근데 이제 여기도 수익하려고 스토어잖아요. 스토어. 수익하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아직 계속 진도가 안 나간 거죠. 네, 보면 자 스토어 이미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프롬프트 뭐 이렇게 프롬프트 톤이라고 해서 어떤 단체들의 의뢰가 들어오면 그런 행사를 진행해줘. 한마디로 무슨 경진대회처럼 프롬프트 경진대회 이런 거 만드는 경진대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등 난 게 여보 사도대여서 여보 사도대. 그래서 속도가 좀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한테 우리가 물건 이제 위트가 있는 지금 채팅인데 이제 남편들이 특히 와이프한테 뭔가 사달라고 허락받을 때 애교스러운 그런 이제 메시지를 작성해 주는 게 예예요. 보면 예시 텍스트 아이패드를 사고 싶다. 근데 누군가요? 남편. 나는 누구야? 남편. 누구한테? 아내한테 허락받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아내한테 보낼 메시지가 아기자기하게 나오게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기 또 만들 수 있고 아까 챗GPT, GPT-S 여러분이 혹시나 유료를 안 쓰고 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 문화를 익혀가면 돼요. 여기를 사진도 그러니까 여기서 사진은 만들어 주는데 이제 이렇게 유튜브 스크립트만 작성해 주는 거예요. 현재 여기 툴에서는 네 그리고 채팅에서는 리튼도 이미지 그려줘요. 그래서 시야전 같은 거 할 때 무료로 쓸 때는 리튼에서 시도 써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거기 키워드 메모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줘. 꼭 리튼은 그림을 그려줘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그냥 적당히 의미하고 이런 이미지 딱 이렇게 하면 그려주는데 리튼은 그려줘가 꼭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네, 남편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여기 이모티콘도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을 만드는 게 AI 스토어예요. AI 스토어. AI 제작 스튜디오 가보면 혹시나 이제 제가 많이는 못 해드리고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 안 돼 있었나 봐요. 여기 다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조금만 가자. 이렇게. 이게 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막 클릭해 보세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챗GPT에 있는 기능들을 좀 써보겠다. 그러시면 챗GPT는 제가 어쨌거나 저는 2월달 처음부터 유료로 다 썼기 때문에 저는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아깝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만큼 이제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도 보면 자 챗봇 만들기 들어왔잖아요. 여기 툴도 만들 수 있고 아까 툴 보셨죠? 그런 툴도 내가 만들 수 있고 챗봇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만들겠다 이렇게 그러시면 요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등록하기만 하고 여기는 그대로 미리 보기 창이에요. 그래서 등록하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에 이런 기능이 있다 아시고요. 네, 챗GPT. 혹시나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엊그저께 어디선가 강의하는 영상이 제가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후기를 잘 써주시면서 달라고 하세요. 일단은 오늘의 핵심은 이제 이게 아니고 이제 챗GPT 쪽이니까 그걸 지금 제가 해보면서 얘에 대한 비슷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챗GPT를 안 써보셨다 그러면 충분히 이것을 경험을 해보시길 적극 권장된다. 왜? 시대가 이렇게 왔어요. 이걸 외면하면 큰 코 닥칠지도 몰라요. 제가 어디 다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하여간 그렇고요. 앞서 가자는 거죠. 이왕 만났으니까. 자, 챗GPT 가볼게요. 유료 버전에서만 지금 GPT에서 스토어가 됩니다. 유료 버전에서만. 보면 유료 버전은 조금만 차이 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여기 이 포가 먼저 보이는 게 유료 버전인 거예요. 유료 버전에는 그림 그리는 달리3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검색. 원래는 챗GPT는 생성 AI는 챗GPT가 지금 현재 4.0은 2023년도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을 해. 아까 GPT, 프리트레인드. 먼저 학습이 됐다고 했죠. 미리 학습된.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학습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챗GPT 지금 유료 버전은 2023년도 4월 버전 데이터까지 학습돼 있어요. 그리고 3.5는 2021년도 9월 거까지 돼 있어요. 갭이 좀 있죠. 그래서 막상 실시간 데이터가 여기서 제공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브라우징이라고 있죠. 브라우징 기능. 이런 기능까지 이제 유료에서는 추가돼서 이제 실시간 데이터까지 합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빙챗이나 구글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도 보여주고 리튼도 실시간 데이터 보여주는데 리튼은 아까 보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리튼으로 가볼게요. 채팅으로. 여기 메뉴 여기는 리튼은 이렇게 모델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다 무료예요. 다 무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마음이 좀 급한 편이라 눌렀더니 자, 터보. 지금 챗GPT 지금 유료 버전에 서비스명이 4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언어 모델 버전이고 이 버전이 얘가 지금 합쳐져서 4 터보 버전 합쳐져서 챗GPT에서는 4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분리를 해놨죠. 모델이니까. 여기 보면 여기 실시간 검색이 따로 빠져 있어요. 실시간 검색이 리트는 이거 메뉴 혹시나 사용하실 때 꼭 이거 눌러보시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아직 얘는 터보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이제 얘만 지금 저는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리튼에서는 그래요. 리튼에서는. 근데 챗GPT 가보면 여기에 봐요. 브라우징 실시간 기능도 이미 탑재되어 있고 유료 버전에 그다음에 어널리시스 데이터 분석 기능 엑셀을 올리고 여기 파일 올리는 기능이 있죠. PDF든 엑셀이든 이미지든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엑셀 파일 같은 거 올려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어널리시스예요. ADA라고 해서 어드밴스 데이터 어널리시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 선택해서 유료선 쓸 수 있어요. 어쨌거나 기본은 이제 하고요. 오늘 핵심 하이라이트 요거예요. 요거 제가 만든 건 여기 위에 보이고 여러분도 만들었다가 위에 보여요. 자, 요걸 딱 눌러보면 요렇게 그래서 혹시나 생성해야 하다 보면 외국 사이트가 많죠. 그래서 크롬에서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영어로 막 있으니까 저도 영어가 딸려서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는 어딘가에 이렇게 클릭하시고 마우스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기본은 크롬에 구글 번역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 이렇게 하시면 한국어로 딱 여기 떴죠. 여기 위에 번역이 되니까 이럴 때 조금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딱 보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저는 다시 원래 언어로 바꾸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사이트 자체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고 하면 에러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보시고 기본 언어로 다시 바꿔 놓으라는 권장 드려요. 그래서 여기는 추천 아시죠? 챗GPT 쪽에서 추천한 거, 요즘에 핫한 거, 이미지 제너레이터, 로고 레이터 뭐 많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분야별로 여기 보면 위에 분야 달리 이미지, 글 쓰는 거, 생산성 이렇게 다 서비스들이 한마디로 앱 아까 제가 캔바가 웹사이트도 제공하고 기능을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지고 GPTS로도 제공하고 사실은 플러그인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같은 서비스 하나를 갖고 있으면 형태가 다른 시장에다가 다 조금씩 그 시장에 맞게 바꿔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 챗봇을 만들어 보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제 건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실습 같이 할 거라 생각 안 하고 제가 이제 필요한 것들 이렇게 공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한국 여행하는 거, 한국 음식 하는 거, 자, 음식 외국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글과 영어를. 한마디로 이렇게 돼. 로고도 얘가 만들어주고, 이름도 이제 만든다면 얘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 기본 설명도 얘가 해주고, 그다음 여기 기본 예시 질문, 첫 질문, 이것도 제가 뭔 질문인지 이렇게 한글로 해가지고 볼 수 있겠죠? 여기 한국어로. 누를 때 어딘가 누르면은 여기 메뉴가 안 나오는 것은 거기는 이제 긴 설명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여기저기 찔러보세요. 여기저기 찔러보시면 한국어 번역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까지 설명 들어가면 너무 디테일해서. 자, 이것도 제가 한국어 번역 해보면 이렇게 번역 한국어로 나오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국어로 다 보여줘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외국인이 보는 걸 좀 유도했기 때문에 영어로 그대로 보이게 하는 거여서, 이런 이제 초기 질문까지도 챗GPT 만든다 그러면 다 알아서 설정해줘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생성AI 이런 거 쓸 때 내가 처음 접했어. 그럼 일일이 누구한테 물어서 언제 배워서 언제 쓰겠어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얘가 인공지능 비서예요. 정말 똑똑한 인공지능 비서기 때문에 모르면 물어보고 해야 될 거면 해달라고 하고 마구마구 질러요, 얘들한테. 그래서 여기다가도 제 첫 번째 질문이 뭘 하는 걸 항상 권장을 드리느냐. 자, 잠깐만요. 제가 타이핑하면 오타가 막 생기니까 제가 항상 인사도 하고 피드백을 잘 해줘야 돼요. 정말 친구랑 소통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영어로 돼 있으면, 한국어로 돼 있으면 좀 에러가 난다고 했죠. 원어로 그대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여기다가 처음에 챗GPT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리튼 여러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몰랐어. 그러면 인사도 좀 하고 너에 대한 소개와 사용법 예시, 사용법을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에 어떤 기계를 샀을 때 메뉴를 보듯이, 아니면 살려고 할 때 그분한테 물어보듯이 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 한마디로 이렇게 한 거, 뭐 글씨가 안 커도 다 보이시죠? 네. 한식 도움,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친근한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결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라는 것까지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본다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카피 떠가지고 이제 날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챗봇을 하려면, 옛날 같으면 챗봇을 하려면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답해,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답해, 이것을 다 일일이 정의를 해놓고 거기서 골라와서 답변하는 게 챗봇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성 AI 서비스가, 기술이 이것을 이용하면서는 그냥 전제만 주면 알아서 말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챗봇 만드는 업무도 범위도 넓어졌고, 그걸 만들기 위한 설계 작업, 기획 작업도 엄청 줄어들었죠. 시간이. 그러니까 생산성이 정말 1000배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저 한 거 없어요. 네. 이렇게 했고, 여기다가 자 봐요. 맥락을 이해한다고 했죠. 그러면 자, 김치찌개 1번. 쓰기 그럼 이것도 갖다 카피 또. 김치찌개 만드는, 제가 여기다가 음식 소개만이 아니고 레시피까지 알려줘. 이렇게 했거든요. 레시피 알려줘. 이렇게. 이런 거 맥락을 읽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1번의 답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카피 떠다가 알려줘 하면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거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정보를 제공할 때 이제 조금 고민을 좀 하면 할수록 얘한테 그런 거 알려주면 돼. 신뢰감 있는 우리 정부기관 있죠? 이런 정보 맛집 이렇게 할 때도 신뢰 있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참조해서 답변을 해줘. 이런 게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어로. 예. 알주군요. 그것은 그게 이제 지금 보면 질문이 들어왔어요. 추천돼서 질문하면 현존하지 않는 책인데 있는 것처럼 요약해서
하는 것까지. 이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니까 이런 챗봇을 만들 때는 여러분이 그런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전제를 어디에 있는 것에서만 답변을 해줘. 아니면 내가 PDF로 그런 것들이 목록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 파일에 있는 것으로만 답변을 해줘. 이런 식으로 얘한테 챗GPT 만들 때 그 이제 지침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깔아줘 버려야 돼.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제가 김치찌개 이렇게 맛집을 알려줘. 그다음에 사이트 URL을 포함해서 이런 거 만들 때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여기 있으니까 봐봐. 자, 1번 추천지 홈페이지가 링크도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제가 해보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사용자들의 챗봇을 어떻게 썼을 때 어떻게 나올까 예상을 하면서 그런 질문이 나오도록 챗GPT랑 대화를 통해서 막 이렇게 다듬어 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완벽한 만들려고 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미 얘가 아까 니트넷 툴처럼 니트넷 툴이 있어요. 아까 쇼폼 컨텐츠를 만들어줘 했을 때 키워드 몇 문장 난 뭐 어떤 쇼폼을 만들고 싶어 이것만 하면 알아서 뭔가 만들어 주듯이 지금 챗GPT 챗봇 만드는 게 이미 어떤 식으로 챗봇을 만들어가 이미 전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제일 최소화된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면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걸 권장드려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들이 신뢰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URL 확신심 한마디로 나름은 어떤 테마 맛집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에 대한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보여주죠. 제가 얘 만들 때 챗봇 만들 때 조금 이렇게 공식적인 아니면은 정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이터 그 사이트 것을 우선적으로 보여줘. 이런 전제를 좀 깔았거든요. 하여간 그러고요. 이제 챗봇 한번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눈 거 있잖아요. 챗봇을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챗봇 이름이 나와요. 눌러보면 메뉴들이 나옵니다. 에디터 수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어떤 건지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챗봇 나눈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다 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기능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익스플로러 GPTS로 갑니다. 이건 유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융합 전문가라든가 인공지능 컨텐츠 강사할 때는 강사든가 전문가가 되려면 유료, 제일 기본이니까 유료를 적극 권장하죠. 왜? 퀄리티 차이도 있고 아까 기능 봤잖아요. 기능. 그 기능들이 정말 이제 내가 얼마만큼 수준이냐에 따라서 그 얘도 쓸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가 정말 커요. 그래서 아까 이런 것도 빈익빈 부익부 그거 맞나요? 이런 격차가 커질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 익스플로러 GPT 누르니까 여기에 크리에이트라고 나오죠. 내 것은 여기 나오고 자 크리에이트 눌러볼게요. 실전입니다. 이제 만드는 게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두 가지 모드. 자, 크리에이트 모드가 있고요. 컴피거 모드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프리뷰죠. 아까 리튼도 살짝 비교를 해드릴까요? 리튼. 아이고. 지금 닫아버렸었나 보죠. 여기 있네. 오케이. 리트는 프리뷰가 왼쪽에 있어요. 리트는 이 단계별로. 얘는 그야말로 진짜 툴처럼 조금씩만 입력하면 돼요. 단계별로 쭉쭉쭉 가요. 다음 등록하고. 프리뷰가 왼쪽에 있죠. 근데 챗GPT 유료 버전에서 GPT 챗봇 만드는 건 프리뷰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 모드와 컴피그 모드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진짜 챗GPT를 잘 써서 프롬프트
프롬프트를 좀 공부해가지고 잡아요. 컨피거. 항목에 특히 요 인스트럭션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에 따라서 내 챗GPT의 신뢰성, 질,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롬프트를 할 수 있어요. 인스트럭션이. 이걸 잘 쓸 수가 있다면 역할도 주고 목표도 어떻게 되고 답변할 때 스타일을 어떻게 해주고 뭐 이런 걸 잘 쓸 수 있다면 여기서 탕탕탕탕 항목마다 이미지도 그리고 얘도 하고 얘도 내가 쓰고 얘도 쓰고 내가 이렇게 다터 문구도 내가 다 쓰고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잘 모를 때는 오히려 챗GPT 기본 성능을 저는 믿으라고 하고 싶어요. 자, 크리에이트로 가세요. 크리에이트로 가면 얘가 뭐라고 하는지 또 몰라. 그래서 여기 검은 거 나오죠? 이게 뭐냐면 제가 강의 안에 다 이거 써놨습니다. 준비물. 디베일이에요. 디베일이라고 원래 번역기다 그러면 기본은 구글 번역기를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생성 AI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돼서 최근에는 이 디벨이라는 사이트, 딥L 이 사이트를 번역기로 많이 이용해요. 근데 이렇게 사이트로 제공된 것뿐만이 아니라 크롬에 여기에 확장 프로그램, 제가 이거 설치할 것까지 알려드린 그렇고 확장 프로그램 것을 설치해 놓으면 이렇게 모든 사이트에서 영어다 그러면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와요. 확장 프로그램 디벨. 그럼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그러면 봐요. 대화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 모를 때 어렴풋이만 나 못 만들고 싶은 이런 어렴풋한 것만 알고 있을 때. 자, 챗GPT 만들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시까지 해주죠. 예시까지. 소프트 엔지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카피 떠가지고 이걸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이게 영어였어요. 우리 번역해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얘가 한글로도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주세요 했어요. 새 제품의 비주얼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니면은 아까 저처럼 한국 맛집을 알려주는. 아니면은 어떤 심리 상담을 해주는. 아니면 자격증 과정을 알려주는. 여러분들 자격증 과정 하는 회사다. 그러면 제 것도 지금 그거 만들어준 게 있거든요. 윤성님에 대한. 하여간 이렇게 하면 그렇지. 거기서도 파일럿 가능하고 업로드 가능하고 여기서도 파일로드 업로드하면 컨피거레이션 그 부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대화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것들이 컨피거에 반영이 돼요. 근데 내가 컨피거를 최적화를 처음부터 잘할 수 있으면 여기 더 나은 거고 아니요 저는 낫다고 생각 안 해요. 그만큼 빠삭이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것을 저는 권장해요. 그래서 새 제품의 생산 콘텐츠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다 여기다가 앞으로 꼭 한국어로 답변 주세요. 이렇게 줘!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해도 한국어로 해달라고 해도 얘는 영어로 하고 어쩌다 한글로 해주고 그래요. 여기는. 자, 이렇게 하니까 지가 GPT 빌더가 뭔 일을 하죠. 저는 이것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자꾸 한마디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얘랑 하면서 만드는 게 저는 더 잘 만들어질 걸 생각해요. 아니면 아예 PDF라든가 어떤 자료에 이미 정리된 것에서만 답변하겠다 하면 이제 얘한테 바로 파일 첨부하고 그 다음에 초기 문장 같은 것도 그냥 얘한테 만들어주라고 그래. 제안해 주세요. 그럼 더 잘 제안해 줘요. 자, 보면 한글로 지금 답변했어요. 말 잘 듣네요. 여러분 밤에 고생하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자, 비주얼 크리에이터는 어떤가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추천해 줘 해도 돼요. 자, 좋아. 정말 저는 자연어로 그냥 합니다. 막 나왔을 때 바로 제가 찍어 올린 게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계속 대화로 하면서 만든 방식을 제가 유튜브 찍어서 올렸어요. 좋아 하면 이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봐요. 여기에 새 제품 비주얼 생성에 도움 이렇게 하면서 이름 이제 바뀔 거예요.
자, 바뀌었죠. 이렇게 반영이 되고 컴피거에도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대화하면서 컴피거를 채워가고 여기 프리뷰에 반영이 되고 이것도 다시 그려줘 하면 돼요. 마음에 든가 일단 갈게요. 고마워. 이 말만 해도 지가 알아듣고 이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 봐요. 이것도 자동으로 세팅해 주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다 내가 입력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해주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주고 세부사항 다 넣는 거예요. 세부사항. 세부사항. 여러분들 얘 써서 컴퓨터를 강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어야 되겠어요. 얘 챗GPT에 대해서 아니면 GPTS의 작동 어떻게 하는지 내부에 돌아가는 이것을 파악해야지만 컴퓨터에서 직접 하는 게 효과가 있겠죠. 저는 그냥 여기서 최대한 얘를 이용해서 하는 걸 권장드려요. 자, 보면 예를 들어 사용자 요청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또 대화 스타일, 친근하게 얘기할지 전문적으로 얘기할지 어떤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길 원하나요? 이런 거. 요것을 여러분들 그대로 반응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 그러면 자, 저 보세요. 너가 전문가야. 응? 내가 이 챗봇 제작 전문가 그냥 전문가 해도 돼요. 챗봇 제작가야. 최적으로 맞춰줘. 구성해줘. 응, 응. 최적 안으로 제시해줘. 제시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설정해줘. 구성해줘. 얘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테스트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챗봇을 진짜 완벽하게 지금 저도 여러분도 구상 기획 뭐 일주일 하고 계실 거예요. 일단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들도 공유해 주면서 써보고 제가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16년간 개발해 놓고 테스트를 거쳐요. 사용자 테스트.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오류 다 정리해 가지고 수정을 하는 걸 2번 거쳐요. 최소한. 그렇듯이 여러분도 만들어 놓고 좀 편한 사람들한테 써보고 마음껏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또 크리에이트 와가지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답하게 해주고 저럴 때는 이런 코멘트 알림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걸 얘랑 대화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봐. 응답 스타일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문적인 톤으로 친근하고 정보 중요도. 여러분 이런 말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안 해보면 얘한테 안 맡겨보면 상호작용 지침. 이런 말 저도 몰라요. 이런 것을 챗봇 할 때는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얘한테 맡겼더니 이런 말들을 해. 이것도 저도 카피 떠놓을게요. 야, 그때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그래서 나보다 똑똑하고 얘를 지금 써본 사람은 없어요. 많이 써본 사람. 조금씩 써봐가지고 써봤다고 여기저기에 유튜브 만들기 바쁘지.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해놔 볼게요. 제가 전에 했을 때 조금씩 틀리니까.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말씀해. 너에게 맡길게. 고마워. 그냥 해볼게요. 너에게 일임할게. 너에게. 너만 믿어.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건 참 안 해봤네. 너만 믿어. 최적의 챗봇으로 만들어줘. 뭐 이렇게 그냥 해볼게요. 재밌게 그냥 하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소통하세요. 피드백. 엊그저께 어떤 발표는 그래요. 너에게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인센티브 줄 수가 없잖아. 야, 너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 인센티브 줄 테니까 잘해줘 했더니 더 잘해준다. 그 연구 결과도 나왔고 하여간 재밌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자, 다 끝났대요. 어떤 점이 개선점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여기다 이제 해보는 거지. 자, 여기다가도 자, 혹시나 기본은 그런다고 했죠. 너에 대한 소개법 알려줘. 테스트 해보는 거 테스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혹시나 이름만 두도 해봐요. 응. 너가 자체 평가했을 때, 지금 이 챗봇이 완성도 얘한테 평가해 보는 거죠. 완성도를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지? 점수를 매겨줘 이거죠. 자체 평가했을 때. 왜 챗GPT 쓸 때도 그렇거든요. 자체 평가한다면 얼마죠?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제가 자연어로 대화하듯이 얘를 써라. 8점 정도래요. 개선의 여지가 있대. 그럼 여기 또 한번 너가 제안해봐 하면 되지. 오케이. 피드백 하라잖아요. 여러분도 만들고 공유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거예요. 여기 또 봐봐. 이거 여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좋아. 개선 안을 제안해주고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챗GPT 쓰듯이. 제안 들잖아. 사용자 맡으면 응답 개선. 시각자를 쓸 수 있도록. 오케이. 피드백을 더욱 효과적으로. 오케이. 이거 이런 내용이 나와. 이거 안 해보면 이게 안 나와요. 제가 처음에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반영하는 인터랙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챗GPT한테 혹시나 사용 후기를 점수로 표현해 주세요. 아니면 의견을 주세요. 이런 거. 약간 나중에 제 거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때도 제가 대화를 풀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하면 이거 전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진짜 챗봇을 원래 개발해 봤던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고마워 최대한 개선안을 반영해서 테스트할 질문을 알려줘 해볼게요. 해볼게요. 갖고 친구랑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스트, 오타인데 알아들을 것 같아요. 오타도 알아들어요. 왜? 문맥을 얘가 문장 자체를 진짜 문장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문맥을 만들어서 뱉어내는 게 생성의 챗GPT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질문 제안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것을 나중에 질문을 한번 여기다가 던져 볼게요. 하고 일단은 자 여러분들 크리에이트 계속하면서 컨피그를 보셔야 돼. 또 컨피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여러분 직접 지금도 난 영어로 할 거야 아니면 다른 이름 할 거야 여기서 직접 수정해도 돼요. 직접 요즘에 이거 한글로 지금 돼 있죠. 나중에 영어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하여간 그래. 여기도 지금 여러분 직접 지우고 직접 바꿔도 돼요. 그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어니까 또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 줄게요. 자, 날리지. 아마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이 있죠? 아까 크리에이티브에도 업로드하면 여기서 아까 그냥 어떤 책 목록이 없는 건데 이렇게 해주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럴듯하게 답변을 다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는 꼭 전문가 옆에다 대동하지 않으면 쓰지 마라. 그러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다가 파일 업로드하고 그 내용만 여기 있는 내용으로만 답변해줘 하는 것들을 여기다 넣어야 돼. 인스트럭션에다가. 그 외에는 모른다고 답해라. 정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세요. 아니면 크리에이티브에다가 말하고
그러면 그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능 웹 브라우저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 여기 한마디로 챗봇이 작동을 할 때 실시간 데이터도 같이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체크. 이미지 생성하겠다. 체크. 아까 데이터 분석할 내용이 이 챗봇의 기능이 있을 거다. 체크. 이건 임의로 하시면 되고요. 새 작업 만들기. 오케이. 이게 액션인데요. 액션은 조금 코딩 쪽을 아시는 그 API라는 것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반 분들은 여기까지만 자 하시고 자 다 했다 이제 다 했다 할게요. 정말 여러분들 전 대화식으로 해보라는 거 정말 강조합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예를 들어서 그건 뭔데? 아 그렇게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막 자꾸 얘기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공부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이렇게 메뉴 버튼 같은 거 누를 때는 실행을 할 때는 원어로 가세요. 안 그러면 여기서 가면서 데이터 부분들이 조금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점점점 눌러보면 지울 거면 지우시고 우리는 세이브 하는데 나만 볼 거냐? 링크 있는 사람만 볼 거냐? 누구라 봐도 아까 스토어에 오픈할 거냐? 그래서 또 여기 영역 라이프 스타일이냐? 뭐 프로그램이냐? 에듀케이션이냐? 한 군데 그냥 우리 블로그 카테고리 정하듯이 그냥 하시면 돼. 얘는 비주얼 크리에이터죠. 이게 비주얼한 거 하니까 자 생산성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컴펌 하시면 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일반 강의 같으면 제 거 누르고 막 테스트 해보려고 할 텐데 제 프롬프트 던져주고 그럴 텐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하나 추가됐죠. 언제든지 수정 가셔가지고 수정하시면 되고 여기서 자 여기다도 똑같이 제가 아까 안녕 정말 이게 지금 명답입니다. 그러니까 챗봇 만들 때 명답이 뭐예요? 네가 다 해줘. 좀 웃기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 맡겨서 해보세요. 처음에는. 아니면은 네가 추천해줘, 제안해줘.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스텝 바이로 중요한 부분은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네가 제안해줘. 그리고 제안해준 것 중에 이해가 되면 오케이. 근데 안 되면 그건 또 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보면 얘가 이제 또 저한테 물어볼 게 있다 그러면 뭐 한 것도 없는데 얘가 나한테 물어봐야 돼. 사전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오히려 물어봐요. 어떤 제품으로 만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기로 만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여간 여기다가 오케이. 사용자가 도와주는 크리에이터 짓는다. 응. 여기다가 재원 가이드 시각 조술을 하고 그러면 오늘 자요. AI 융합. 우리 로고도 만들어준 거 볼게요. 비즈니스. 제가 아까 달리 기능을 체크해 놨잖아요. 융합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림도 그려주는 기능이 될 수 있어요. 포럼 로고를 제안해줘. 제안해줘. 자, 이제 거의 끝납니다. 너무 제가 오늘 많이 했나요? 어머머, 진짜 많이 했구나. 너무 여러분들도 디테일하게 알려드렸나 봐. 너무 여러분들 쉬시는데 너무 밤인데 죄송해요. 제안해줬고 여기는 이제 그려줘 할게요. 그렇게 하나입니다. 폰트 선택 이런 거 다 봐요. 디자인 제안을 해주죠. 위유 제안 내용을 토대로 로고를 그려줘. 해볼게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좀 기다릴게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만든 거죠. 처음부터 잘하려고 막 하면 계속 시도를 못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한테 맡기듯이 한번 해서 테스트 해보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것까지. 이미 그리죠? 달리 아까 설정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챗GPT에서도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되고 빙챗에서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아니면 키워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려줘.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 달리 쓰리는 얼굴은 크게 그리고 나무는 좀 뒷배경으로 작게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로고 이렇게 그려줬네요. 좀 지금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여기다 텍스트를 추가해서 이름말까지 하면 텍스트 AI 아까 제가 챗GPT 스토어 이런 것까지 했죠. 그런 것까지 해서 더 말을 추가하면 돼요.